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더 자주 연결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외롭다는 느낌이 들까요? SNS에는 좋아요가 막 넘쳐나는데 진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세상은 온갖 목소리로 시끄러운데 정작 내 공간은 너무 조용하죠.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후경 님이 쓴 타인의 지옥, 사랑의 비상구라는 글인데요. 남녀 관계가 왜 이렇게 힘든지 그 원인을 파고들어서 실질적인 해법까지 제시하는 아주 흥미로운 글입니다. 네, 이게 단순히 연애 잘하는 법 같은 그런 팁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요즘 청년들이 겪는 고립감부터 중년의 위기까지 현대인의 관계가 왜 자꾸 파국으로 치닫는지 그걸 진단하는 거죠. 특히 남자와 여자는 그냥 다르다. 이 수준을 넘어서요. 수백만 년에 걸친 생물학적 설계도 또 심리학적 배경을 통해서 그 차이의 근원을 파헤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머리가 좀 복잡하거나 아예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엄두조차 안 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아주 날카로운 진단서이자 동시에 꽤 따뜻한 처방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지금 우리의 관계들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인지 그 현주소부터 짚어보죠. 그래서 제시하는 통계가 꽤 충격적이에요. 고립이나 은돈을 택한 청년 중에 약 70%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이걸 저자는 남성은 공격하고 여성은 숨는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네, 그게 단종이 성격 차이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에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남성들은 문제를 외부의 적으로 보고 싸우려 드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여성들은 관제를 끊어내거나 자기 안으로 파고들면서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그런 분석이에요. 그러네요. 젊은 세대에서는 연애를 관태기, 그러니까 관계 건태기라고 부르고 결혼은 가성비 떨어지는 비효율적인 제도다 이런 인식이 퍼져 있다고도 지적해요. 관계 자체가 그냥 피곤한 일이 된 거죠. 그런데 이게 또 젊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성인 남성의 절반이 외도를 경험한다 이런 통계도 나옵니다. 네, 맞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글이 아주 흥미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외도를 그냥 나쁜 짓이나 윤리 문제로만 보지 않고요. 관계 중독이라는 프레임으로 분석을 하거든요. 잠깐만요. 관계 중독이요? 보통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이런 건 들어봤어도 관계 중독은 좀 생소한데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건강한 관계에서 채워져야 할 정서적 충만함 있잖아요. 그게 텅 비어버렸을 때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다른 왜곡된 자극을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술이 간을 망가뜨리듯 외도는 한 사람의 인생 서사 전체를 파괴하는 중독 행위라는 거죠.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관계의 결핍이 나온 심각한 증상이라는 진단입니다. 와, 외도조차도 관계 결핍에서 오는 증상으로 본다니 굉장히 다른 시각이네요. 결국 청년들의 고립, 관태기, 중년의 외도까지 이 모든 현상들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글의 핵심 질문이죠. 도대체 남자와 여자는 왜 이렇게까지 다른 거고 우리는 어떻게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네, 바로 그 질문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대방을 나와는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장난 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왜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반응 안 하지? 하면서요? 그렇죠. 이 글은 그 출발점부터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애초에 다른 운영체제를 탑재하고 있다는 거죠. 변의 멍령체제라 됐기만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원인을 찾아서 수백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본다는 거죠.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남녀 갈등이 그냥 성격 차이가 아니라 거의 생물학적 비극에 가깝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먼저 남성의 뇌부터 들여다보죠. 남자의 뇌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투쟁 혹은 도피, 영어로는 fight or flight 회로가 켜집니다. 테스토스테론이 확 분비되면서 눈앞의 문제랑 싸우거나 아니면 모든 걸 차단하고 자기만의 동굴로 숨어버리는 거죠. 아, 그 유명한 남자들의 동굴이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였군요. 솔직히 약간 핑계처럼 들릴 때도 있거든요. 퇴근하고 와서 소파에 누워서 TV만 보고 있으면 나한테 뭐 화났나 싶잖아요. 바로 그 오해가 비극의 시작인 겁니다. 원시 시대에 남자는 사냥을 나갔죠. 맹수랑 싸우거나 위험을 피해서 숨어야 생존할 수 있었잖아요. 그 생존 본능이 아직 우리 뇌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남편이 소파에 누워 입을 닫는 건 아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밖에서 싸우다 돌아와서 생존 에너지를 충전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말 그대로 동굴에 들어가서 재충전하는 거죠. 에너지를 충전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다르게 보이긴 하네요. 그런데 그 동굴 안에서 남성들이 원하는 게 종종 섹스라는 지적도 있어요. 그래서는 이걸 풀고 싶어서 다가온다고 표현하던데요. 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안정을 찾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로 섹스를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의 섹스는 깊은 정서적 교감이라기보다는 약간 생리적인 안정을 찾기 위한 수단에 가까울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여성의 뇌는 완전히 다른 운영체제를 쓴다고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성의 뇌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배려와 친교, 텐덴 비프렌드, 회로가 활성화됩니다. 말 그대로 누군가를 돌보고 텐드,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는 비프렌드, 욕구가 강해지는 거예요. 배려와 친교라.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히려 누군가랑 연결되고 싶어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원시시대의 여성들은 혼자 힘으로 아이와 자신을 지키기 어려웠습니다. 위협이 닥치면 다른 사람들이랑 연대하고 서로 감정을 나누면서 집단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했죠. 그래서 여성의 뇌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누군가랑 대화하고 공감받고 연결되어 있다고 느껴야만 옥시토신이 분비되면서 안정을 찾도록 설계된 겁니다. 아, 여기서 모든 게 엇갈리는군요. 남자는 스트레스 받으면 혼자 있고 싶어 하고, 여자는 같이 있고 싶어 하고, 성에 대한 관점도 그래서 다른 거군요. 남자는 스트레스 해소의 수단으로 섹스를 원하고, 여자는 충분한 공감과 신뢰가 쌓인 후의 결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여자는 느끼고 싶어서 기다린다. 라고요? 정확합니다. 바로 이 엇갈린 리듬 때문에 오해가 쌓이는 거죠. 남자는 계속 대화를 원하는 여자를 피곤한 사람으로 여기고 여자는 감정적인 교감 없이 다가오는 남자를 이기적인 짐승으로 오해하게 되죠. 서로 운영체제가 다르다는 거 전혀 모르니까 이 다름이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관계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수백만 년 된 생물학적 비극이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그런데 이런 생물학적인 차이 말고도 우리가 사는 이 현대사회 자체가 관계를 더 힘들게 만드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하죠. 철학자 한병철의 개념을 가져온 부분이 아주 날카로웠어요. 네, 한병철 철학자가 현대사회를 동일성의 지옥이라고 표현했죠. 동일성의 지옥, 말이 좀 무서운데요? 이게 무슨 뜻이죠? 다는 거죠. 나와 다른 존재가 주는 그 낯섦, 그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는 사회가 된 겁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우리는 위로받고 싶어 하지, 뭐 도전받고 싶어 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라는 말도 사실은 상처받지 않는 안전한 만남 추구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꼬집는 대목에서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죠. 실패나 거절의 상처를 감수할 용기가 없으니까 모든 게 물 흐르듯 편안하게 흘러가는 관계만 원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성장은 편안함이 아니라 불편함 속에서 온다고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질 들리지의 말이 아주 강렬하죠. 사랑이란 나의 세계를 파괴하고 타자의 세계와 접속하는 모험이라고요. 나의 세계를 파괴하는 모험이라. 모험은 좋은데 파괴라니 좀 무섭게 들리는데요. 왜 굳이 내 세계를 파괴하면서까지 누군가를 만나야 하는 거죠? 내가 아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철학자 폴 리큐레는 다자 없는 자아는 없다고 말했어요. 아, 거울이 있어야 내 모습을 볼 수 있듯이. 네, 나와 전혀 다른 너라는 타자가 있어요. 비로소 나라는 존재의 윤곽이 뚜렷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내 세계에 갇혀 있으면 나는 영원히 성장할 수 없는 거죠. 아, 그런 의미군요. 남편의 침묵을 나에 대한 무시가 아니라 그의 생존 방식인 휴식으로 다시 보고 아내의 끊임없는 이야기를 잔소리가 아니라 연결되고 싶다는 불안의 신호로 다시 읽어낼 때 그 낯선 타자가 나를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끄는 문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타인은 나를 가두는 지옥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구원할 유일한 비상구라는 것. 이것이 이 글이 전하는 철학적 진단의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다른지, 그 다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정말 깊이 파고 들어봤네요. 하지만 듣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이랑은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전 팁으로 넘어가 보죠. 네, 저자는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가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혜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정확히 알자는 겁니다. Stop guessing, stop observing. 핵심은 이거예요. 오해는 추측해서 오고 이해는 관찰해서 온다. 추측하지 말고 관찰하라. 연인의 연락이 뜸해지면 우리는 바로 마음이 식었나 하고 추측부터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추측은 보통 최악의 시나리오를 향하죠. 우리 뇌는 원래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으니까요. 하지만 연락이 뜸한 진짜 이유는 그 사람이 지금 일이나 게임 같은 다른 목표에 완전히 몰입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의 짜증 역시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저 오늘 하루가 너무 고단해서 감정 에너지가 방전됐다는 신호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섣불리 결론 내리지 말고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을 데이터처럼 관찰하고 추적하라는 거군요. 아, 이 사람은 피곤하면 말이 없어지는구나 하고요. 맞습니다. 왜 나처럼 안 해? 이게 아니라 아, 이 사람은 원래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하고 나와 다른 존재임을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것. 그게 모든 이해의 시작입니다. 좋습니다. 관찰하기. 그럼 두 번째 지혜는 뭔가요? 두 번째는 조금 조심하자는 겁니다. 속도와 경계를 합의하면 상처는 줄어든다. 이게 핵심인데요. 앞서 말한 생물학적 차이와 연결됩니다. 남녀는 생각하고 느끼는 속도, 즉 리듬이 다르다는 걸 존중해야 합니다. 글에 나온 남자는 생각한 후에 느끼고 여자는 느끼면서 생각한다는 문장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이게 실제 싸울 때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요? 남자는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은 뒤에야 감정이 정리됩니다. 그래서 대화에서 결론을 원하죠. 아, 반면 여자는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과정 자체가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공감을 원하고요. 이 리듬 차이를 무시하면 남자는 그래서 결론이 뭔데? 라고 소리치고 여자는 내 말 안 듣고 있지? 라며 폭발하는 거죠. 정말 흔한 싸움의 패턴이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서는 딱 10초만 멈추라고 제안합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일단 멈추고 상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지금 내 말이 어떻게 들렸어? 내가 던진 공과 상대가 받은 공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확인하는 거죠. 남자는 여자의 감정에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여자는 남자가 생각할 동굴 시간을 허락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혜는 뭔가요? 끝까지 알리자는 겁니다. Express, don't expect. 모르면 각자 해석하고 그 해석은 보통 틀린다. 이 말이 핵심입니다. 이 정도는 말 안 해도 알아주겠지 하는 기대만큼 위험한 게 없다는 거죠. 사랑은 텔레파시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걸 오만이라고까지 표현하더라고요. 네. 내 마음을 표현할 노력도 하지 않고 상대가 알아주길 바라는 건 사랑이 아니라 오만이라는 거죠. 여기서도 남녀가 원하는 표현법이 다릅니다. 남성에게는 집이 왜 이렇게 더러워? 같은 비난 대신 쓰레기 좀 버려줄래? 처럼 구체적인 임무를 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요. 반면 여성에게는 내가 해결해 줄게 라는 해결책 대신 오늘 정말 힘들었겠다 는 감정적인 공감 한마디가 더 필요합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걸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끝까지 표현해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불타는 감정이라기보다 내일도 당신 곁에 있겠다는 약속이자 의지라고 철학자 리쿄르는 말했습니다. 기대를 멈추고 표현을 시작할 때 그 약속과 의지는 비로소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청년의 고립부터 중년의 외도까지 그 모든 고통의 근원에는 관계의 기술 부족이 있다는 진단부터 시작해서 수백만 년 된 생물학적 차이와 현대 사회의 철학적 문제, 그리고 관계 회복을 위한 세 가지 구체적인 지혜까지요. 글의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강렬하게 남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안전한 방에서 나와라. 상처받을 각오 없이는 사랑도 없다. 나의 세계를 부수고 들어오는 저 낯설고 이해할 수 없는 타자야말로 내 영혼을 성장시킬 유일한 구원자다. 오늘 이 대화의 마지막 생각할 거리를 그 문장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사랑은 편안함이 아니라 모험이다. 그 위험 속에만 구원이 있다. 당신에게 이 말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오늘 밤 혹은 지금 당장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딱 10초만 멈춰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내 방식대로 추측하는 대신 혹시 내 말이 이렇게 들렸어라고 한 문장 더 물어봐주고 상대의 다른 리듬을 한 박자 더 기다려주는 작은 모험, 거기서부터 당신의 구원이 시작될지도 모릅니다.